방콕의 열기는 숨막힐 듯했다. 11월 초순, 건기가 시작될 무렵이었지만 오후 3시에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내리쬐며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다. 짜오프라야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조차 후텁지근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은퇴한 사서 엘리너 포스터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72년 인생의 오랜 꿈이었던 태국 여행, 그 중에서도 방콕 왕궁의 찬란함은 그녀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지만 연로한 몸은 방콕의 무더위와 소음에 금세 지쳐갔다. 그녀는 왕궁 외벽을 따라 늘어선 인파 속에서 잠시 쉴 곳을 찾고 있었다. 금빛 찬란한 첨탑들과 화려한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지금 엘리너에게는 그저 앉아서 다리를 쉴 그늘진 곳이 절실했다. 그녀의 낡은 트위드 코트는 방콕의 날씨에는 어울리지 않았지만 오랜 세월 손때 묻은 익숙한 옷이었다. 목에는 손수 뜬 보라색 숄이 둘러져 있었고 한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접이식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느리지만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에서 평생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살아온 그녀의 차분함이 묻어났다. 한편 왕궁 입구 근처에서는 20살 남짓의 젊은이 리암 밀러가 요란한 모습으로 서성이고 있었다. 밝게 탈색한 머리, 여러 개의 피어싱, 헐렁한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 그는 목에 커다란 헤드폰을 걸치고 스마트폰으로 연신 주변 풍경과 사람들을 촬영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다. 껌을 짝짝 씹으며 주변을 훑어보는 그의 눈빛에는 장난기와 호기심이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상에 대한 시니컬함도 어려 있었다. 와, 여러분, 여기 완전 찜통이에요. 방콕 왕궁 클래스 오지고요. 근데 저기 저 근위병 아저씨 진짜 마네킹 아니야? 그는 카메라를 돌려 부동 자세로 서 있는 왕궁 근위병을 비췄다. 리암의 카메라 앵글 속 근위병은 제임스 아처, 아니 아난 키티차의 상병이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넷된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햇볕 아래 붉고 흰색이 조화된 근위병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각이 잡혀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제복이 아직 몸에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듯한 뻣뻣함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을 실제보다 더 커 보이게 하려는 듯 늘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다. 아난 상병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며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왕궁 근위병이라는 영광스러운 임무의 무게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박관념이 그의 젊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엘리너는 인파를 피해 잠시 숨을 고르려 왕궁 벽 쪽으로 다가섰다. 마침 그곳에는 보수공사 때문인지 아니면 특별 행사 준비 때문인지 낮은 임시 통제선이 둘러쳐져 있었다. 뜨거운 햇볕과 인파에 지친 엘리너는 그 통제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혹은 잠깐 기대는 것 정도는 괜찮으리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며 통제선 안쪽으로 한두 발짝 발을 들여놓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멈추시오. 통제구역입니다. 날카롭고 큰 목소리가 엘리너의 귓전을 때렸다. 아난 상병이었다. 그는 매뉴얼대로 즉각 반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훈련받은 군인의 딱딱함과 함께 경험 부족에서 오는 불안감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태국어로 외친 그의 말을 엘리너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위압적인 어조와 손짓만으로도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어머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보지 못했어요. 엘리너는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리며 서툰 영어로 사과했다. 그녀는 즉시 통제선 밖으로 물러서려 했지만 당황한 탓에 행동이 다소 굼떴다. 지팡이를 쥔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난 상병은 엘리너의 사과나 느린 행동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엘리너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한다고 판단했거나 상황을 빨리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르듯 다시 태국어로 다그쳤다. 그의 앳된 얼굴이 분노와 초조함으로 붉게 상기되었다. 못 들었습니까? 당장 나오십시오. 업무 방해하지 마십시오. 이 광경은 리암 밀러의 스마트폰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리타분한 할머니 또 사고 친애 정도의 시선으로 지켜보던 리암의 눈썹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연로한 할머니에게 저렇게까지 위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의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도 비슷한 반응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봐요, 거기 군인 아저씨.
리암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그는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면서 안한 상병에게 다가가며 영어로 외쳤다. 할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무슨 전쟁터인 줄 아나? 그의 도발적인 말투와 행동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다. 몇몇 관광객들도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안한 상병은 예상치 못한 리암의 저항에 순간 당황했다. 외국인 관광객, 그것도 이렇게 대놓고 시비를 거는 젊은이는 처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자 더욱 강경하게 나갔다. 그는 리암에게도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태국어로 경고했다. 아마도 공무집행 방해 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엘리너는 자신 때문에 소란이 커지는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는 안한 상병과 리암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난처해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싫어했던 그녀였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안한 상병에게 영어로 말했다. 젊은이, 내가 분명 잘못했지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말해줄 수는 없었소? 나도 듣는 귀가 있소이다. 그리고 당신의 이런 태도는 당신 자신뿐 아니라 이 나라의 이미지를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하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지켜온 인간적인 존엄성과 사서로서 길러온 논리 정연함이 담겨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338, total characters 478. 엘리너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말은 안한 상병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런 식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규정을 어긴 사람이 오히려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그의 내면에서는 규정 준수라는 강박과 상황 악화에 대한 불안감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통제권을 되찾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선택했다. 변명하지 마시오. 규정은 규정입니다. 즉시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강제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한 상병은 거의 악을 쓰듯 외쳤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더욱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강제 조치? 웃기지 마. 리암이 다시 끼어들었다. 그는 안한 상병의 말에 더욱 흥분했다. 할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강제 조치를 해? 당신이야말로 지금 월권행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봐, 사람들 다 보고 있다고. 그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안한 상병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소리쳤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채팅창은 안한 상병을 비난하는 글들로 도배되기 시작했다. 뭐라고? 공무집행 방해? 지금 누가 누굴 방해하는데 당신이야말로 갑질하는 거 아니냐고. 리암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거친 말투와 행동은 어쩌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외침은 주변 사람들의 침묵을 깨뜨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고 몇몇 사람들은 안한 상병을 향해 직접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태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태국어로 안한 상병에게 무언가를 외쳤고 다른 외국인 관광객은 Shame on you라고 소리쳤다. 안한 상병은 사면 초가에 몰린 기분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카메라 렌즈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어색하게 떨렸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저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바로 그때였다. 두 젊은이의 격렬한 언쟁과 주변의 소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비난과 동정의 시선 속에서 엘리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방콕의 무더위를 견디지 못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아, 숨이.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낮게 신음했다.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몸이 위태롭게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엘리너의 위태로운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뜻밖에도 리암이었다. 안한 상병을 향한 분노에 차있던 그는 엘리너의 신음소리와 휘청거리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는 반사적으로 엘리너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장난기나 반항심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다급함이 묻어났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다. 여기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쓰러지려고 해요.
누가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리암의 외침에 주변의 소란은 잠시 잦아들고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엘리너에게로 향했다. 몇몇 사람들이 급히 다가와 엘리너를 부축하고 누군가는 시원한 생수를 가져와 건넸다. 아까 안한 상병에게 태국어로 항의했던 중년 남성은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아마도 관광경찰이나 응급구조대에 연락하는 듯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안한 상병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의 강경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당혹감과 어쩌면 일말의 죄책감마저 스치는 듯한 표정으로 엘리너와 그녀를 둘러싼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어색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의 웅성거림은 이제 그를 향한 명백한 비난과 질책으로 바뀌었다. 저 군인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졌잖아. 너무했어.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의 귓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무력감에 휩싸였다. 그의 완벽해야 했던 임무는 최악의 방식으로 어그러지고 있었다.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관광경찰 2명과 응급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능숙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엘리너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엘리너는 의식을 잃지는 않았지만 탈수와 스트레스로 인해 매우 쇠약해 보였다. 응급구조대원들은 그녀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길 준비를 했다. 엘리너는 들것에 실려가면서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리암의 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고맙네, 젊은이. 자네 덕분이야.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잠시 안한 상병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은 안한 상병의 가슴에 그 어떤 질책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관광경찰은 안한 상병에게 다가가 간단히 상황을 파악했다. 리암과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리암의 라이브 방송 영상은 명백히 안한 상병의 과잉 대응을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소부대에 연락하여 신병을 인계하겠다고 통보했다. 그의 부적절하고 과도한 대응에 대해선 정식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징계가 불가피해 보였다. 안한 상병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동료 군인의 차에 올랐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통제해야 한다고 믿었던 트라팔가 광장, 아니 방콕 왕궁 앞 광장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는 완전히 고립된 존재가 되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멀어지는 왕궁의 금빛 첨탑들이 그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듯했다. 그의 왕궁 근위병으로서의 자부심은 산산조각났고 그의 미래는 한순간에 불투명해졌다. 한편 리암의 라이브 방송은 그날 저녁 내내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인터넷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방콕 왕궁 앞 용감한 청년 vs 갑질 근위병, 노인에게 폭언 퍼붓는 태국 근위병 고발 영상 등의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창에는 안한 상병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과 엘리너 할머니의 안부를 묻는 글, 그리고 리암의 용기를 칭찬하는 글들이 쇄도했다. 리암은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어리둥절하면서도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는 엘리너 할머니의 안부가 궁금해 그녀가 이송된 병원을 수소문해 볼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몰랐다. 단순히 자극적인 영상을 쫓던 젊은이에서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 말이다. 며칠 후 엘리너는 다행히 건강을 회복하여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녀는 남은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날 오후의 소동이 남긴 씁쓸함과 함께 자신을 도와주었던 이름 모를 젊은이에 대한 고마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 도서관서가 어딘가에 꽂혀 있을 태국 관련 책들을 다시 한번 꺼내 읽어보리라 생각했다. 책 속의 태국과 그녀가 직접 경험한 태국은 분명 다른 모습일 터였다. 안한 키티 차이 상병은 결국 대기 발령 상태에서 정식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왕궁 근위병으로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텅 빈 방 안에서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돌아보았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규정을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가? 엘리너의 마지막 눈빛, 그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리암의 외침도 귓가에 맴돌았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갑질하는 거 아니냐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입었던 제복의 무게와 그 안에 담긴 책임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진짜 군 생활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실패와 성찰을 통해 배우는 진짜 성장 말이다. 방콕 왕궁 앞 광장은 언제나처럼 수많은 관광객들로 붐볐다. 안한 상병이 서 있던 자리에는 이제 다른 젊은 근위병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한 상병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워 보였다. 리암 밀러는 그 후로도 몇 편의 방콕 여행 영상을 더 올렸지만 그날의 사건처럼 자극적인 내용은 없었다. 대신 그의 영상에는 방콕의 다양한 모습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의 채널 구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났고 그는 이제 단순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가 아닌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은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엘리너 포스터는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그녀는 가끔 그날 오후의 일을 떠올렸지만 더 이상 분노나 억울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먼저 다가왔다. 젊은 근위병의 불안한 눈빛, 자신을 도와주었던 거칠지만 마음 따뜻한 젊은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그녀는 도서관에서 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찾아 읽으며 자신이 겪었던 짧은 사건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이야기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어쩌면 그 젊은 근위병도 시스템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물론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지만 시간이 흘러 방콕 왕궁 앞 광장의 소동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엘리너, 리암, 그리고 안한 상병에게는 그 사건이 각자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흔적을 남겼다. 겉모습이나 직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권위는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견되는 인간적인 연대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방콕의 하늘은 여전히 변덕스러웠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다가도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소나기를 퍼붓곤 했다. 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언제나처럼 하늘은 다시 맑게 개었고 왕궁의 금빛 첨탑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마치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들이 뒤섞여 흘러가는 도시의 삶처럼 그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무언가가 있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진정한 강함은 딱딱한 제복이나 엄격한 규율이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유연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방콕의 하늘은 말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엘리너의 조용한 존엄성, 리암의 서투른 용기, 그리고 아난의 뒤늦은 성찰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려 노력하는가? 우리는 권위 앞에서 얼마나 쉽게 침묵하거나 동조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연대의 순간에 기꺼이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답은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방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피어난 작은 파문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란다. 안한 상병의 징계 이후 왕궁 근위대의 내부 분위기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지 않고 근위병들의 교육과정과 현장 대응 매뉴얼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대하는 방식과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 함양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다. 안한 상병의 실수는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왕궁 근위병들은 엄격한 규율과 절도 있는 모습을 유지해야 했고 그들의 임무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도 했다. 딱딱한 표정 너머로 간혹 인간적인 고뇌나 이해심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순간들이 포착되곤 했다.
어쩌면 그들도 엘리너와 아난 상병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을지도 모른다. 제복의 무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다. 리암 밀러는 엘리너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퇴원한 후였다. 그는 약간의 아쉬움을 느꼈지만 굳이 그녀의 개인적인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채널에 짧은 영상을 하나 더 올렸다. 그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엘리너 할머니의 쾌유를 비는 메시지, 그리고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를 전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더 이상 자극적인 장면을 쫓지 않았다. 대신 방콕의 뒷골목 풍경, 시장 상인들의 소박한 미소, 사원에서 만난 어린 동자승의 천진난만한 모습 등 평범하지만 진솔한 이야기들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다. 그의 채널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는 조금씩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크리에이터로 성장해갔다. 엘리너 포스터는 고향의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추천을 해주며 그녀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그녀는 가끔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코끼리 조각상을 만지작거리며 방콕에서의 일을 떠올렸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씁쓸함과 동시에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남겼다. 그녀는 리암이라는 젊은이의 용기와 친절을 잊지 않았고 언젠가 그에게 작은 감사 편지라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마음속으로 그의 앞날을 조용히 응원하기로 했다. 세상은 때로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도 한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희미하게 만들지만 어떤 기억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방콕 왕궁 앞 광장에서 벌어졌던 그날 오후의 소동은 세 사람의 인생에 그런 기억으로 남았다. 오만한 권위는 결국 상처와 후회를 남기지만 작은 용기와 연민, 그리고 성찰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되새기고 있었다. 몇 년 후 리암 밀러는 꽤 알려진 여행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았지만 그의 시선은 더욱 깊고 따뜻해져 있었다. 그는 가끔 자신의 초기 영상들, 특히 방콕 왕궁 앞에서 찍었던 그 영상을 다시 보곤 했다. 그때의 자신은 얼마나 서툴고 치기 어렸던가. 하지만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그는 부인할 수 없었다. 그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엘리너 할머니를 다시 만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때 그 근위병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지기도 했다. 엘리너 포스터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신문에 가끔 서평이나 짧은 에세이를 기고하기도 했는데 그녀의 글에는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책을 통해 여전히 넓은 세상을 여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서재에는 여전히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코끼리 조각상이 놓여 있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인간적인 존엄성과 예상치 못한 연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은 상징이 되었다. 아난 키티차이의 소식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마도 군복을 벗고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랐고 혹은 다른 부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날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어쩌면 그는 이제 규율과 인간적인 이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혹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씨름하고 있을지도.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보다는 성찰의 여지를 남긴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방콕 왕궁 앞 광장은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저마다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그곳을 찾는다. 부동 자세로 서 있는 근위병들은 여전히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잠시나마 이국적인 분위기에 취한다. 하지만 이제 그 근엄한 제복 너머에 숨겨진 젊은 군인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화려한 관광지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을지도 모른다.
겉모습은 종종 우리를 속인다. 화려한 제복 뒤에 숨겨진 미숙함, 초라한 행색 속에 감춰진 강인함.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하고 단정짓는다. 하지만 진정한 이해는 겉모습 너머를 보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보듬어 안으며 기꺼이 손 내밀어 줄 때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방콕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이 질문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아마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이다. 엘리너는 어느 날 지역 신문에 실린 리암 밀러의 인터뷰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성장한 그의 모습과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그가 몇 년 전 방콕에서 겪었던 한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언급이 짧게 있었다. 엘리너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거칠고 반항적으로 보였던 젊은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의 앞날을 다시 한번 축복했다. 리암은 새로운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다시 태국을 찾았다. 이번에는 방콕이 아닌 북부 치앙마이의 소수민족 마을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소박하지만 강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으며 몇 년 전 방콕에서의 기억을 떠올렸다. 엘리너 할머니는 잘 지내고 계실까? 그는 문득 그녀에게 엽서라도 한 장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소를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대신 자신의 다큐멘터리 엔딩 크레딧에 짧은 문구를 넣기로 결심했다. 세상의 모든 엘리너에게 그리고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는 모든 이들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 한편 아나는 군을 떠나 고향인 치앙라이의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의 농사일을 돕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의 몸에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노인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장난을 너그럽게 받아주며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는 특히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마을에 오면 서툰 영어로나마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필요한 것을 챙겨주곤 했다. 아무도 그에게 방콕에서의 일을 묻지 않았지만 그의 조용한 변화는 그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를 짐작하게 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 싸움은 이제 파괴가 아닌 성장을 향해 있었다. 어느 날 마을 축제 준비를 돕던 아나는 우연히 리암 밀러의 다큐멘터리 예고편을 TV에서 보게 되었다. 그는 화면 속의 젊은 감독이 몇 년 전 자신에게 거칠게 항의했던 그 젊은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보았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나오는 문구 세상의 모든 엘리너에게를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없는 강가로 걸어갔다. 강물은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가에 아주 희미하게 물기가 어리는 듯했지만 이내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가벼워 보였다. 엘리너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태국 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감독의 이름은 리암 밀러.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상영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상영회 당일 작은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서 엘리너는 조용히 스크린을 응시했다. 태국 북부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곳 사람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리암의 시선은 따뜻했고 그의 카메라는 대상에 대한 깊은 중을 담고 있었다. 엘리너는 마치 자신이 다시 태국을 여행하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다큐멘터리가 끝나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이어졌다. 훌쩍 성장한 리암은 차분하고 진솔하게 관객들의 질문에 답했다. 마지막 질문은 그의 작품 말미에 나오는 헌사에 관한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엘리너에게 바친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리암은 잠시 마이크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몇 년 전 제가 아직 철없던 시절 방콕에서 우연히 만난 영국인 할머니셨어요. 그때 저는 어떤 불이한 상황에 맞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사실 그 용기는 제 안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그 할머니의 조용하지만 강인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겉모습 너머의 진실을 보는 법,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고 다시 뵙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 작품을 통해 그분과 같이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리암의 진솔한 고백에 객석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엘리너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그녀는 리암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한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상영회가 끝나고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왔다. 리암에게 다가가 인사를 할까 잠시 망설였지만 그저 멀리서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들의 인연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엘리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서재에 놓인 코끼리 조각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지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것은 리암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니었다. 어쩌면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을지도 혹은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펜을 들어 차분히 써내려갔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을 안겨주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 아나는 여전히 고향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일꾼이자 이웃으로 자리 잡았다. 가끔 방콕에서 군대 동기들이 찾아와 함께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먼저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동기들도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더 이상 과거의 상처를 들추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어느 날 마을에 작은 도서관을 짓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해외의 한 독지가가 후원하는 프로젝트였다. 아나는 누구보다 먼저 도서관 건립 작업에 자원했다. 그는 묵묵히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며 공사에 힘을 보탰다. 도서관이 완공되던 날 아나는 완성된 건물 앞에 서서 감회에 젖었다. 책으로 가득 찰 작은 공간. 이곳이 마을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창문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처럼 길을 잃었던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과 성찰의 공간이 되어주기를 그는 진심으로 바랐다. 도서관 개관식 날 후원자를 대신하여 영국에서 온 한 노부인이 축사를 위해 마을을 방문했다. 그녀는 바로 엘리너 포스터였다. 그녀는 은퇴 후 작은 자선단체를 통해 도서관 건립 후원을 꾸준히 해왔고 이번에 태국 북부 마을에 지어진 도서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하게 된 것이었다. 엘리너는 개관식 준비로 분주한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쪽에서 묵묵히 의자를 나르고 있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다. 햇볕에 그을린 강인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빛과 마주쳤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엘리너는 그 눈빛을 기억했다. 방콕 왕궁 앞 광장에서 보았던 불안과 당혹감, 그리고 깊은 혼란이 담겨있던 바로 그 눈빛. 하지만 지금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그림자 대신 평온함과 성실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난 역시 엘리너를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들고 있던 의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엘리너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젊은이. 엘리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부드러웠다. 아나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여 태국식으로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엘리너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다. 그때 방콕에서 만났었죠. 아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엘리너는 아난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지난 일인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랍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난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당신 많이 변했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나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엘리너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동안 가슴속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엘리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나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바로 그때 개관식 행사를 준비하던 리암 밀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는 이번 도서관 건립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있었고 개관식 촬영을 위해 마을에 와 있었다. 그는 엘리너와 아난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그리고 당신은? 리암은 아난을 알아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엘리너는 리암을 보며 활짝 웃었다. 리암, 마침 잘 왔어요. 여기 몇 년 전에 우리가 방콕에서 만났던 그 젊은이라우. 리암은 아난에게 다가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손을 내밀었다. 오랜만이네요. 그때 미안했어요. 나도 좀 심했죠. 아나는 리암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몇 년 전 방콕의 소란스러웠던 광장에서 악연으로 만났던 그들이 이제 태국 북부의 평화로운 마을에서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되다니. 기묘한 우연이었지만 어쩌면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만남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확인하는 화해의 순간이었다. 도서관 개관식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엘리너는 축사를 통해 책과 지식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리암은 그 감동적인 순간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나는 뒤편에서 조용히 행사를 지켜보며 새로 지어진 도서관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밝은 표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찾아왔다. 개관식이 끝나고 엘리너는 리암, 아난과 함께 마을 강가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지난 몇 년간 각자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콕에서의 사건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았다. 엘리너는 두 젊은이의 성장에 감탄했고 리암과 아나는 엘리너의 지혜와 따뜻함에 다시 한번 감명받았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오해와 갈등은 이제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잔잔한 우정이 남았다. 겉모습에 가려진 진심, 예기치 못한 만남이 가져다준 변화, 그리고 시간과 성찰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엘리너는 다음 날 마을을 떠나 영국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난과 리암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넸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인연은 이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은 태국 북부 마을의 따뜻한 햇살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순수한 미소로 가득 차 있었다. 리암은 도서관 개관식 다큐멘터리를 완성하여 공개했다. 영상은 잔잔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영상 말미에 담긴 엘리너, 아난, 리암 세 사람의 우연한 재회와 화해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리암은 이 작품을 통해 감독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이슈 메이커가 아닌 인간의 삶과 성장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진지한 작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아나는 계속해서 마을에 남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그는 새로 생긴 도서관의 단골 방문객이 되었고 틈틈이 책을 읽으며 세상을 배우고 자신을 성찰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진심으로 그를 아끼고 응원했다. 그는 비록 왕궁 근위병의 제복은 벗었지만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진정한 명예와 존엄성을 찾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엘리너는 런던의 한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이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따뜻했던 삶과 지혜를 기렸다. 리암도 먼 길을 마다 않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엘리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녀와의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을 추억했다. 그리고 그는 엘리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게 되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삶이란 끊임없는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란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경험들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고 언제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렴. 그리고 기억하렴. 아주 작은 친절과 용기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부디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리암은 엘리너의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앞으로도 카메라를 통해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하겠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엘리너가 가르쳐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존중을 잃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아난 역시 먼 태국에서 엘리너의 부고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마을 강가로 나가 그녀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그에게 용서와 성찰의 기회를 준 은인이었다. 그는 엘리너의 마지막 편지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녀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온몸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앞으로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나누며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그가 엘리너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방식임을 알고 있었기에. 방콕 왕궁 앞 광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근위병들은 변함없이 그곳을 지킨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과 편견으로 가득하고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엘리너의 지혜, 리암의 용기, 그리고 아난의 성찰을 기억할 수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만남은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